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유튜브 채널 블록쉘프의 50명의 기업가가 귀중한 조언을 공유하다 영상 그 발췌본입니다. 청취자분께서 이걸 통해 뭐랄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요. 진짜 현장에서 얻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원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성공한 기업가 50명의 목소리를 모은 건데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아, 이건 정말 힘들더라. 이건 꼭 필요하더라. 이런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아요. 열정의 진짜 의미부터 뭐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법, 팀 꾸리는 거, 위기 넘는 법까지. 다 경험에서 나온 지혜들이죠. 사실 뭐 열정을 가져라, 팀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50명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더 깊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 숨겨진 핵심. 그러니까 청취자분께서 딱 듣고 아, 이거다 하고 무릎 탁 칠 만한 그런 통찰을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순히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 실천적인 가치를 한번 파헤쳐보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단서들을 함께 찾아 떠나볼까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까요? 바로 열정과 why, 이 왜에 대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기업가들은 왜 그렇게 열정을 강조하는 걸까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떡 그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엄청난 어려움, 좌절이 따라오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아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열정은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순간에 딱 뚫고 나가게 하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뭐 긍정적인 마음 갖자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냥 와, 이 아이템 대박 날 것 같아 이런 흥분,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달라야 합니다. 영상에서도 강조하는데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거나 이거 돈 되겠다 하는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보다는 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정말 보고 싶다. 문제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 같은 거요. 아니면 이런 가치를 세상에 꼭 실현하고 싶다는 어떤 신념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해요. 만약 이 아이디어가 성공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나는 아무런 돈도 못 받고 완전히 손 떼게 된다고 해도 그래도 이 아이디어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랄 수 있나? 이게 바로 열정의 진정성을 딱 보여주는 날카로운 질문인 거죠. 여기에 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글쎄요, 힘든 시기를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아, 결국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네요. 사이먼 시넥이 말한 골든 서클 개념이 떠오르네요. 무엇을, 어떻게, 보다 왜가 핵심이다. 근데 사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왜는 어떻게 찾죠? 좋은 지적이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왜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뭐 드물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왜를 계속 찾고 정의하려는 노력 자체인 것 같아요. 영상 속 비유처럼 길거리 레모네이드 가판대 아이가 파는 거랑 자판기 레모네이드는 맛이 같아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의 이야기, 즉 왜에 돈을 지불하는 거라는 거죠. 자신의 왜를 찾는 과정은 내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를 계속 스스로 묻는 과정과 같아요. 당장의 이익 너머에 있는 그 목적의 의식, 그게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스스로를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열정과 왜가 단단한 시작점이라면 그 다음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인데요. 매일 10개의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아이디어 근육이 위축된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와, 마치 운동처럼 아이디어 발상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죠. 보통 아이디어는 번뜩이는 영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조언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그 행위 자체가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연결을 찾아내는 뇌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거죠. 6개월만 꾸준히 하면 아이디어 기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이게 타고난 재능의 영역만은 아니다. 훈련 가능한 기술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오준 이야기 재미로 작은 장치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냥 나를 위한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유하라는 조언은 좀 의외였어요. 아이디어 뺏길까 봐 걱정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비밀 유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흔한 오해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진짜 경쟁 오해는 아이디어 자체의 비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제대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하.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비판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협력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혼자서는 못 봤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발견할 수도 있죠. 물론 뭐 핵심 기술이나 사업 계획까지 다 까발리라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디어를 꼭꼭 숨겨두는 것보다 열고 소통할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실행력을 높여서 먼저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피드백, 특히 비판적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잘 고려된 비판은 금과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네, 칭찬보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친구나 가족처럼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피드백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를 활용하면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피드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귀한 정보로 활용하는 태도겠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능한 가장 작은 테스트, 미니멈 바이어블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MVP, 최소 기능 제품이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에 가까워요. MVP가 최소한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제품이라면 이 가장 작은 테스트는 그 아이디어가 가진 핵심 가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진짜 이걸 원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낼까? 같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실험을 의미하는 거죠. 아, 실험이요? 네. 예를 들면 완벽한 앱을 만들기 전에 그냥 간단한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 반응을 본다거나 아니면 수작업으로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 보는 거예요. 핵심은 머릿속으로만 완벽하게 그리지 말고 아주 작게라도 시장에 직접 부딪혀서 진짜 고객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수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린 스타트업 방식의 핵심, 즉 만들고 측정하고 배우는 그 사이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다듬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가야 할 텐데 여기가 진짜 어려운 지점이죠. 특히 사람 모으는 거, 팀빌딩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위험할 정도의 지식이라는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내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어낼 정도의 지식과 이해는 갖춰야 한다는 의미예요. 인스타그램 창업자가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사진 필터 앱을 만들어서 보여줬고 그 가능성을 본 더 뛰어난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합류하면서 지금의 인스타그램이 된 것처럼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보여줄 것, 그리고 설득력, 이게 필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시장을 노리기보다 작은 시장을 먼저 장악하라 이런 조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명의 고객에게라도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큰 시장은 일단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자원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작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제한된 자원으로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 시장을 장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거기서 성공 경험과 기반을 다진 후에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에게 완벽한 경험 이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어설픈 것을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고 나중에 개선하려고 하면 이미 나쁜 경험을 한 고객들을 되돌리기도 어렵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데 훨씬 많은 노력이 든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와,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확장하는 건 훨씬 수월해지죠. 좋은 사람 뽑는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어요. 워렌 버핏도 강조했다는 그 세 가지. 지능, 인텔리전스, 에너지, 그리고 진정성, 인테그리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어느 하나도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네, 이 세 가지는 곱셈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해요. 어느 하나라도 0이면 결과는 그냥 0이라는 거죠. 똑똑하지만 게으르거나 에너지는 넘치는데 부정직하다면 결국 조직에 해를 끼치게 되죠.
특히 진정성은 단번에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초기 멤버들 간의 목표 정렬, 골 얼라인먼트,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회사를 그냥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작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고 싶어 한다면 처음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실력만 좋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핵심인 겁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그냥 벽에 걸어두는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채용과 해고의 기준이 되는 헌신 가능한 커미러블 가치여야 한다, 이 점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교처럼 지켜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데이터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조직이 어렵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딱 기준으로 삼는 원칙, 행동, 그게 진짜 핵심 가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고객 만족 최우선 이게 가치라면 단기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지키려는 용기가 결국 조직의 정체성을 만들고 직원과 고객의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가의 마음가짐 그리고 현실인식에 대한 조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실수로부터 빨리 배우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페이스북도 매년 회사가 망할 뻔한 위기를 겪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서 용기, courage와 천재성, genius에 대한 통찰이 중요해요. 천재성은 타고나는 면이 있지만 용기는 배울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덕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그 결단력이죠. 물론 천재성 없는 용기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겠지만 용기 없는 천재성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단언해요. 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부딪혀보는 실행력,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실질적인 메시지입니다. 미디어에 비춰지는 화려한 모습 뒤에는 추한 면,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고된 노동이 있다는 현실을 딱 직시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기억에 남네요. 끝없는 고객 이메일 답변, 직접 발로 뛰는 영업, 밤샘 코딩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현실적인 비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시작하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 예를 들어 이 사업 망하면 얼마의 돈과 시간을 잃게 될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뭘 배우고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한 장밋빛 기대만 갖고 시작하면 첫 번째 큰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최악을 대비하되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하겠네요, 정말. 그리고 시장 상황이나 투자 유치 같은 외부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열린 마음도 중요하다고 언급되고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걸 받아들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긴 마라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아까 말했던 열정이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데요. 진정한 열정이 없다면 이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여정을 완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번아웃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기 위한 건강관리는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셈이죠. 오늘 50년 기업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난 조언 너머의 깊은 의미들을 좀 파헤쳐 본 것 같은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동기, 즉 진정한 열정이 필요하고 아이디어는 완벽하게 기다리기보다 꾸준히 생성하고 과감히 공유하면서 비판적인 피드백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거였죠.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 특히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설득력과 최소한의 보여줄 것이 중요하고요. 지능, 에너지, 진정성, 이걸 모두 갖춘 올바른 팀을 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핵심 가치를 실제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회복 탄력성, 최악까지 대비하는 현실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긴 여정을 버텨낼 건강관리의 중요성까지 짚어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커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세상에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라는 조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성급한 성장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큰 울림을 주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가들의 조언처럼 당장의 규모나 속도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의미와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 먼저 집중한다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앞으로의 목표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꼭 창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개인적인 프로젝트, 혹은 삶의 방향에 이 의미 중심의 관점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